예, 경기도 양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. 총재님이야 하는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. 그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또 중앙은행에서 갖고 있는 역할과 위상, 네. 또 설립 목적들, 또 정책의 방향에 관해서 또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네. 되게 우려한 게 소극적, 방어적 또는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네. 좀 더 한은의 그 적극적 선제적 역할이 필요한 때가 네. 아니냐 이런 주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셨지만 그 물가 안정 목표제가 1997년도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 한은법 개정하면서. 그러나 2013년 이후에는 거의 뭐 물가 안정 목표를 그 목표가 달성이 사실상 실패한 겁니다. 어쨌든 간에 이유는 어쨌든 간에 네. 뭐 계속 그 물가 목표인 뭐 2.5% 또는 2%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었기 때문에, 그러나 이 목표를 변경한다는 게 물론 재수립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. 네. 총재께서는 이게 여러 가지 뭐 국제적인 현상들 또는 뭐 경제 변동이라든가 구조적인 요인들 때문에 네. 이게 주요국가들 거의 비슷한 현상이다. 이게 글로벌한 기준에 뭐 부합한다 이렇게 네. 말씀하시지만, 그럼 어쨌든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. 이러한 목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현재 그 당시에 늘 걱정되던 고물가, 인플레이션은 네. 사실상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? 지금 네. 뭐 다른 의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디플레이션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. 이런 우려도 있고,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물가 저성장시에도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최초의 이 물가 안정제 도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,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, 또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좀 더 바뀌었기 때문에 네. 좀 정책 전환을 좀 선제적으로 좀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나 안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사실은 이게.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한은에서는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지만 결국 뭐 그 저성장이라든가 양극화도 그대로 되고 있는 거고, 오히려 가계부채는 그 유동성 과잉에 따라서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도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화정책의 어떤 정책 개선 효과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통화정책의 목표를 좀 재습하기 위한 네. 어떤 노력들,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국제적인 동향만 살피겠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, 또 다른 정책적 수단을 하느니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, 이런 것들을 연구해갖고 국회에 대한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해야 네.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의원님 그 전혀 제가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. 한국은행 특히 이 시대, 요즘 시대에 중앙은행을 뭐를 지향해야 되고 뭐를 목표로 삼아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하는 고민은 저희들이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저희들이 진짜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. 네, 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. 좀 더 좀 적극적인 선제적인 대응들을 하시고, 예. 또 입법에 있어서 어떤 정책 목적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은, 또는 추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. 또 국회나 또 정부 재정당국과 논의해 갖고 좀 나서주기 좀 촉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이게 뭐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좀 자잘하긴 한데, 네. 뭐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반인들한테 뭐 한국은행이 뭐 하냐 하면 뭐 화폐 발행하는 거 외에는 뭐 하는지 잘 모르겠다, 제가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. 이 취준생들한테 물어보면요, 인터넷 한국은행 보면은 신의 직장 중에 신의 직장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. 또 그 관련 어떤 블로그의 글들을 보니까 최고 신의 직장 또 이런 글도 나옵니다. 이게 한국은행에 지금 뭐 우리 총재라든가 부총재 또는 금통위원 뭐 이분들의 연봉이 높다, 이건 뭐 굳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러나 하는 직원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 역할과 위상들에 비해서는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. 네. 이게 공기업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. 가장 선호도가 높다는 것은 결국 연봉과 복지가 높다는 건데, 그 부분에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. 지금 한은의 그 직원들에게,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 알고 계시죠, 그게? 네. 근데 이게 지금 뭐 특유과열지구 그 LTV 40% 지정 40% 제한하는 것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.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또 담보권도 설정하지 않고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무이자 대출이 거의 1%이기 때문에 네. 통화안정증권 유통 수익률의 평균한 이율인데 지금 1% 정도여 갖고 사실상 무이자 대출은 거의 비슷합니다. 물론 뭐 다른 뭐 보험료라든가 이자 부담 때문에 20% 초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재부 산하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굉장히 특혜입니다. 이 수출입은행도 이게 자체 수익 여유 자금 갖고서 좀 대출이 있지만요,
한 1.44% 정도 됩니다. 이건 6개월간 원화표시 대출 기준금리 플러스 1%이기 때문에 네. 그다음에 한도도 있고 그다음에 LTV를 갖다가 시중은행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근저당권도 시중과 똑같이 적용하고 있고 조폐공사도 기관 예산으로 이게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이율이 2 내지 3% 노사입을 통해서 결정하는데 2 내지 3%에서 되게 왔다 갔다 네.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30% 이상 담보를 설정하고 있고 네.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직원 복지가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그다음에 그 기재부의 다른 산하기관 뭐 투자공사라든가 재정정보 원산정보 이런 건 전혀 없고요. 이게 그래서 이것도 좀 적절하게 좀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. 네. 다른 복지가 좀 열악하다고 하면은 대출금리 이렇게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, 사실은.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다른 의원님도 슬쩍 지적을 했지만은 이미 과거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는 뭐 기재부 감사에 공공기관 감사에서도 여러 번 뭐 지적됐던 겁니다. 근데 대개 전부 다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다. 노동조합과 협의가 되고 잘 안 되고 있다,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. 그 대부분의 애들이 그 예를 보면은 뭐 제도상 폐지된 퇴직가상금도 지금 뭐 2018년 이후에 5명에게도 지급했고, 그래 연차 휴급 뭐 연차 유급 휴가 그 사용 일수도 법정 기회로 훨씬 더 추가하고 있고, 청원 휴가라든가 뭐 장기 운석 특별로 가도 다른 국가기관하고 비교할 정도로 이게 많습니다. 사실 이게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인력 관리에 있어서도 지금 뭐 국가기관이고 국가안보상의 이의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 지원 인력이 턱없이 많습니다. 한국은행의 총원이 2,436명인데 지원 인력이 149명으로서 6.1%나 돼요.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총원이 3,399명이지만 지원 인력은 79명에 불과합니다. 이것도 이게 뭐 단지 이게 국가안보시설, 국가보안시설이다 이런 이유만 들 게 아니라 이게 불필요한 부분들이 없는지 네.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게 향후. 네, 네. 예, 지금 의원은 지적하신 대로 조금 마이크 가까이 대고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. 네,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부 경영과 합리화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이 지적을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뭐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. 아까 오전에 이제 우 의원님께서도 또 그런 문제를 질타하셨고, 지금 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관하고 비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다른 기관 것도 한번 좀 봐서 하여튼 뭐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또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좀 자꾸 가시적인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네, 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추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